의사님이 그러십니다. 제 피부는 치료가 안 되고 나이 들어도 계속 나는 여드름이라고 하셨습니다. 지하철에서 집으로 가다가 호흡곤란과 공황장애가 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기절을 하게 됩니다. 너는 계속 이 얼굴로 살아야 해. 너의 피부는 난치병이야. 진짜 너무 허무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사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왜냐면 여드름이 아예 안 나기 시작했거든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정말 많은 부작용이 있죠. 여기서는 임신에 관한 이야기는 아예 다루지도 않도록 하겠습니다. 임신 가능성이 있으신 남녀 모두 절대 금기 약물입니다. 먼저 돌아다니는 소문을 제가 좀 봤습니다. 제가 논문에 대해서 짧고 간결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앞으로 말씀드리는 표준 용량과 고용량이 얼마만큼의 용량인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를 생각하시고 논문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50kg 여자의 경우 2.5알, 즉 2알에서 3알을 먹으라는 거겠죠. 그리고 80kg 남자의 하루 표준 용량은 4알입니다. 똑같이 여기서 언급한 고용량이라 하면 50kg 여자의 경우 5알을 초과하는 경우고요. 80kg 남자의 경우 8알을 초과하는 것을 고용량이라고 하게 됩니다. 1번, 키가 자라지 않는다. 일반적인 여드름 치료 용량, 즉 아까 제가 말씀드린 표준 용량이죠. 심각한 성장장애나 성장판 조기 폐쇄 사례가 극히 드물며 대부분의 부작용은 경미하고 가역적임이 확인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소티논 복용 시 성장 속도 감소는 일시적이며 최종 신장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고 성장판 조기 폐쇄 등 심각한 부작용은 장기간 고용량 투여 시 드물게 발생합니다. 두 번째, 탈모가 온다. 표준 용량의 이소티논 복용 시 탈모 부작용의 발생률은 대략 10%. 요약하면 이소티논 복용은 일시적이고 가역적인 탈모, 주로 휴지기 탈모를 유발할 수 있으며 드물게 원형 탈모가 보고되었다. 탈모는 대부분 약물 중단 후 회복된다. 세 번째, 시력이 안 좋아진다. 일반적으로 표준 용량에서는 원성한 야맹증 시력 저하가 보고되었으며 고용량으로 장기간 복용 시에 부작용 발생률이 더 높아질 수 있다. 대부분은 가역적이거나 일부는 지속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네 번째, 우울증이 온다. 표준 용량의 복용 시 우울증 발생 위험은 일반 인구 또는 여드름 환자군으로 비교해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는다. 오히려 여드름 치료로 인해 우울증이 호전될 수 있다. 그러나 드물게 기분 변화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모든 환자에게서 정신과적 증상 모니터링이 권장된다. 다섯 번째, 간 수치가 상승한다. 표준 용량에서 간 수치 상승은 흔하지 않으나 고용량 또는 기존 간질환 환자에게서는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치료 전과 치료 중 간 기능 검사 모니터링이 권장된다. 저는 논문에 있는 팩트만 전달드렸어요. 물론 논문도 100% 맞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논문은 계속 새롭게 나오고 있고요. 계속 연구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가 느끼는 것과 논문 내용이 다를 수도 있죠.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요약드린 거 말고 글을 캡처해서 다 읽어보시고요. 저는 절대 이소티논을 권하는 게 아닙니다. 의사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생각해 보셔라.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부터는 제가 먹어본 이소티논의 후기입니다. 이거는 철저하게 제가 먹고 느낀 점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과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는 피부과를 갈 형편이 못 됐습니다. 저는 학창 시절 때 중학교 때 한 번, 그리고 고등학교 때 2번 정도 용돈을 모아서 3번 정도 피부과를 방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저 때는 유튜브가 활성화되지 않았었고 정말 많은 정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핸드폰도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이소티논이라는 약이 분명히 존재를 했지만 그렇게까지 유명하진 않았어요. 물론 피부를 제대로 공부하지 못한 제 탓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말 심한 여드름 환자라고 했잖아요. 제가 병원에 3번 정도 방문했을 때 그 아무도 이소티논이나 레티노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제가 더 공부를 해서 알게 돼서 제가 처방을 달라고 해서 그렇게 복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용돈을 모아서 나름 여드름에 좋다는 필링을 하러 가게 됩니다. 제 기억에는 아마 각질 제거 같은 필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용돈을 모아서 갔기 때문에 그 1회의 비용이 좀 부담이 됐습니다. 한 10만 원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의사님이 그러십니다. 제 피부는 치료가 안 되고 나이 들어도 계속 나는 여드름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일회성의 여드름 치료를 한 번만 받고 지하철을 타고 집에 돌아가게 됩니다. 지하철에서 집으로 가다가 호흡곤란과 공황장애가 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기절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 이후로 정말로 힘들어지게 됩니다. 제가 그때 힘들었던 이유는 그 의사분의 말이 그렇게 들렸어요. 아마 너무 피부로 힘들었던 터라 제가 더 왜곡되게 들었을 수도 있겠죠. 너는 계속 이 얼굴로 살아야 해. 너의 피부는 난치병이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았고요. 고칠 수 없다. 희망이 없다는 말이 진짜 마음속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제가 이소티논을 혼자 알아내고 이소티논을 먹고 나서 진짜 너무 허무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사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왜냐면 여드름이 아예 안 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동안에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이 없어졌습니다. 저는 여드름으로 인해서 땅만 보고 다녔다고 했잖아요. 그 정도로 우울감이 심했습니다. 물론 흉터는 여전히 있었지만요. 그냥 여드름이 안 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너무 감사했어요. 전 정말 모든 의사분들을 비하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중학교 때는 그래 제가 너무 어리니까 저에게 여드름 패키지를 권했을 수도 있겠다 라고 이해합니다. 왜냐면 너무 어리니까요. 근데 고등학교 때 저에게 난치병이라고 하신 그분 근데 왜 필링은 또 하라고 하셨나요? 물론 제 잘못이 큽니다. 잘 알아보고 갔어야 됐는데 광고만 보고 갔던 것 같아요. 이소티논이나 레티노선에 대해서 언급 안 해주신 거? 그래,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부작용이 센 약이니까요. 근데 고작 고2한테 그런 절망감을 꼭 주셨어야 했을까요? 저는 정말 그 이후로 너무너무너무 정신적으로 힘들었거든요. 희망이 없다는 게 그렇게 힘든 건지 몰랐어요. 참고로 저는 키가 170인데요. 중학교 때 키랑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에는 영향이 없을 때 피부과를 방문했다는 거죠.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고 더 크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 하는 말은 이해득실을 따져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자, 키가 정말 너무너무 걱정이 된다면은 정형외과 가셔서 성장판 검사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약을 먹고 정신적으로 굉장히 정말로 우울해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저에게 있어서는 여드름이 얼굴 전체에 가득했을 때의 우울감이 훨씬 심했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우리는 이 약을 천년만년 먹을 게 아니에요. 제가 계속 평균 용량과 노문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죠. 제가 52kg인데요. 그럼 하루 평균 용량이 2알에서 3알입니다. 근데 그렇게 먹으면 정말 온몸이 갈라질 정도로 부작용이 어마무시하게 옵니다.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 여기서 말하는 평균 용량도 굉장히 높은 수치인데 고함량으로 장기적으로 먹었을 때 대부분 더 위험해진다고 모든 논문에서 말하고 있죠. 일단 표준 용량으로 먹지도 못합니다. 온몸이 갈라질 정도로 건조해지거든요. 청소년기의 여드름은 잘못된 방법으로 방치하거나 짜거나 그렇게 되면 휴흉터, 즉 페인 흉터 있죠? 특히 이 색소 침착이라는 거는 어떻게 홈케어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페인 흉터 있죠? 그것은 엄청난 돈과 큰 스트레스를 가져오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소티논을 확 끊어버리고 힘들어합니다. 왜냐면 본인들도 먹으면서 부작용을 느꼈을 거예요. 몸에 안 좋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요. 제가 그랬는데요. 제가 이소티논을 딱 끊어버리게 된 계기가 저는 죄책감이 항상 컸어요. 나는 그래도 언젠가 임신을 해야 되는 몸인데 이거를 계속 먹어도 될까? 그래서 저는 확 끊어버립니다. 근데 정말 웃긴 건 제가 그때 남자친구도 없었는데 정말 큰 오바를 했던 것 같아요. 다시 여드름이 폭발합니다. 또 너무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당장에 대인기피증이 올 정도로 너무너무너무 나는 여드름 때문에 힘들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저도 함부로 권해드리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죠. 대신 부작용에 대해서는 철저히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사분들, 약사분들이 하시는 말이 가장 옳습니다. 이 약의 복용법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들으시고요. 의사 선생님과 충분히 상의한 후에 그리고 본인이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대신 장기적으로 먹으면 안 좋다고 했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천천히 줄여 나가시면서 나한테 맞는 다른 방법을 찾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끊으면서 많은 고생을 하면서 또 배운 게 있긴 하거든요. 아하, 바하, 파하, 라하 라는 성분에 대해서도 더 알게 되었고 그걸로 인해서도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이것도 자세한 방법을 컨텐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유황으로도 굉장히 엄청난 효과를 봤거든요. 못 들어보셨죠? 이거는 제가 한 친구와 함께 협업하면서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구독 눌러주시면 보실 수 있겠죠? 나에게 맞는 방법은 무조건 있습니다. 너무 오래 고용량으로 드시지 말라는 겁니다. 천천히 줄여 나가면서 나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컨텐츠들을 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드름 왜 못 고칩니까? 저는 고쳤는데요. 진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에게 그 절망감을 주신 그 의사분은 실력이 없으신 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방법은 다 있으니까요. 절대 너무 힘들어 하시지 마시고요. 제가 꼭 함께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